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합니다.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초차한 계수가 1이고요. 인수분해했을 때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2차 함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X축하고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점이 알파, 베타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아래에 이런 도형이 하나 나와요. 도형.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 결론을 써놨습니다.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넓이를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의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저 결과가 왜 나오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할 거는 이거예요. 숫자를 좀 볼까요? 숫자의 어떤 규칙성이 있는데요.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우리는 저런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죠. 첫 번째 양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계속해서 더해 나갈 거예요. 여기 점점점이 보이시죠? 네. 계속해서 더해 나간다. 그러면은 이 더해 나가는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점점점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 무슨 개념을 사용하겠다? 극한의 개념을 한번 사용해서 이 구조를 파악해 보자 라는 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양수, 0보다 큰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점점점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거죠. 그럼 우열의 직관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등호 왼쪽에 있는 이 숫자가 매우 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플러스인 값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니까요. 네, 그게 우리의 직관인데 그 직관이 여기에서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네, 똑같은 말로 말씀드리면 얘를 계속 더해 나가면 네, 플러스인 값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도 매우 그 값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곧 보여드리겠지만 이 값이 어떠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극한 값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얘를 계속 더하면 어떠한 값, 일정한 숫자에 수렴할 거다라는 겁니다. 수렴. 네.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애는 실수가 되겠죠? 어떤 값입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알파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 합이 어떠한 고정된 숫자 알파에 한없이 다가간다. 그때 알파가 얼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잘 보시면 되는데, 정말 잘 보시면 되는데, 등호 왼쪽에 있는 식을 보시죠. 등호 왼쪽에 있는 식을 잘 보시면 알파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을 1분 드릴게요. 자, 다시. 등호 왼쪽에 있는 식을 잘 보시면 알파가 숨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1분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면 알거든요. 네. 자, 무슨 소리냐 하면은 등호 왼쪽에 있는 식을 이렇게 볼게요. 네. 1을 더하기 나머지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정확히 얼마랑 똑같죠? 2분의 1 알파랑 똑같죠? 라고 하는 걸 알면 되죠. 네. 보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알파는 1부터 더해 나가는 건데 지금 체크를 했죠? 어디서부터? 2분의 1부터 더해 나가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알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이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이 4분의 1이 되고요. 4분의 1이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주황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알파의 절반이다. 2분의 1을 곱해준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이 성립하느냐? 이게 이 뒤에 더해 나가는 항의 개수가 유한계면 이런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얘랑 2분의 1 알파랑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해 나가는 항의 개수가 무수히 많죠. 무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바꾸면 이런 식이 나와요. 알파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따라서 알파의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소리. 2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생각해 보시죠. 등호 왼쪽을 보면 알파가 숨겨져 있다. 숨겨진 알파를 찾아라.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2분의 1 알파로 그 값을 찾을 수 있다 라는 소리였고요. 따라서 알파가 2가 나왔다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비슷한 문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 풀 수 있겠죠? 네. 자, 이 값이 어떠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죠. 알파라고 합시다. 이 무한히 많은 숫자들의 합이 계속해서 더해 나갈 건데 극한이 어떠한 값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몇 알파가 될 것이다? 이 점점점인 부분까지는 3분의 1 알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분의 1 알파가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알파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워서 등비급수에 대해서 배우면 이러한 형태의 공식으로 이 수열의 합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물론 이때 R의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죠. R의 절대값이 이제 1보다 작을 때 이러한 식이 성립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내용을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숫자의 합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우리의 직관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이죠. 1보다 큰 숫자들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틀린 풀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틀린 풀이.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얘가 수렴한다라고 가정해서 알파라고 하죠. 그러면 2부터 더한 n은 2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플러스인 값을 계속 더해 나가기 때문에 알파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사실 수렴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유명했던 수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푸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 재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비가 2분의 1, 공비가 3분의 1이어서 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죠. 이 경우에는 공비가 2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큽니다. 얘는 미적분 과목을 배우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는 잘못된 풀이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실제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그렸다 많이 지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따라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도형의 넓이. 그런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를 몇 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오각형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네, 오각형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오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적당한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원과 같이 상당히 특수한 도형도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할 도형은 넓이를 구할 도형은 이러한 도형이에요. 삼각형도 아닌 게 사각형도 아닌 게 원도 아닌 게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할 거냐?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랑 상당히 유사한 삼각형을 하나 찾을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에 점 2개 있죠? 이 곡선상의 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떠한 점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여기에서 선택할 점이 하나밖에 없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대칭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축을 이렇게 그어서요. 이 점을 선택합니다. 얘는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대칭성에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고요. 얘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러한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구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는 베타 빼기 알파죠. 높이에 해당하는 길을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식 x 자리에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대입하면 이 점의 y좌표가 나오고요.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네요. 그러면 길 2를 구해야 되니까 이 값에 음수를 붙여주면 되겠다. 마이너스를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죠. 얘를 y는 이 2차 함수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고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온다라는 소리죠. 얘는 당연히 음수가 나오죠. 이 점의 y좌표가 음수기 때문에요.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4를 붙여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식에 베타 빼기 알파가 나왔죠. 베타가 알파보다 컸기 때문에 얘가 양수예요. 그럼 얘 양수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체크를 해줘서 대입을 해줘서 이 부호를 바꿔서 얘를 전체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도형의 넓이가 이제 얘가 남아요. 이해되세요? 얘가 남는데 대칭성에 따라서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넓이가 똑같죠? 네,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쪽 넓이만 구해서 2배 해주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우리의 관심을 이 도형으로 가져가 보죠. 얘도 삼각형도 아닌 게 사각형도 아닌 게 원도 아니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첫 번째 이 삼각형을 그렸던 방식으로 여기에다가도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어떠한 점을 사용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사용해서 그러면은 이 곡선 위에 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또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곡선 위에 어떠한 점을 선택을 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게 합리적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생각을 1분 정도만 해보세요. 했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x좌표와 이 x좌표의 정확히 중점에 해당하는 이 점을 거리가 똑같아야겠죠? 이 점을 잡아서 이러한 삼각형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 삼각형.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해줘요. 걔를 또 더해요.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이 남죠? 이 두 개의 부분이 남죠. 대칭성에 따라서 이쪽에도 2개의 부분이 남을 거예요. 그럼 얘도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원도 아니죠. 따라서 어떻게 한다? 이러한 삼각형을 계속 그려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개념이 들어간다? 극한 개념이 들어갈 거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모두 삼각형들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수학적 참이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차 함수가 있죠. 여기에 직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
우리는 어떠한 함수를 구할 거냐면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뺄 거예요. 1차 함수죠.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마이너스한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차랑 1차가 있죠? 최고차 수가 2차가 됩니다.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 함수도 x제곱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개수도 따라가겠죠? x제곱의 개수가 1이에요. 따라서 이 함수도 x제곱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함수의 식을 바로 적을 수 있다는 소리죠. 무슨 소리냐 하면은 얘가 교점이죠. 함수와 직선의 교점. 얘도 함수와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런데 교점의 x좌표를 알고 있죠? 따라서 이 2차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될 것이다? x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소리죠. 당연합니다. 고1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 x좌표와 이 x좌표가 이 방정식은 0으로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함수를 뭐 직접 찾아서 마이너스를 해서 식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함수 식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립니다. 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또다시 무엇이 나옵니까? 처음에 그렸던 이 형태의 함수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죠. 네. 어차피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도 어떻게? 삼각형을 하나 만든다. 얘는 당연히 이 두 개의 x좌표의 중점이 되겠죠. 몇 대 몇 내분점? 1대 1 내분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4분의 알파 더하기 3베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자, 2분의 1 가로의 길이는 베타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2분의 베타 빼기 알파가 나오죠? 2분의 베타 빼기 알파가 나옵니다. 자, 세로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 너를 여기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 점의 좌표가 음수일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었었죠. 그런데 이 대칭성에 따라서 알파랑 베타의 정중앙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너랑 크기는 똑같고 부호가 정반대인 애가 나온다는 소리죠. 이해돼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무슨 짓을 한다? 마이너스를 또 붙여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 두 개를 곱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정리했죠. 똑같은 애 두 개를 곱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러한 식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4분의 알파 더하기 3베타를 이 오른쪽 식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대입해보죠. 4분의 베타 4분의 맞죠? 알파 빼기 베타가 나오죠? 네.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4분의 알파 빼기 베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너는 부호가 음수죠? 그러니까 얘를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두 번 곱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잠깐 지우고요. 물론 여러분 실제 대입해서 계산해 보셔도 돼요. 4분의 베타 빼기 알파 4분의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형태가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라는 소리죠. 두 개. 첫 번째 삼각형은 한 개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우리 두 번째 삼각형까지 생각해보죠. 그림을 좀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삼각형을 생각해보죠. 그러면 남는 부분, 비어있는 부분이 몇 군데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저 네 개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식을 사용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자, 얘가 중점이었죠? 얘도 중점이에요? 그럼 대칭성에 따라서 얘도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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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삼각형을 하나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차함수에서 직선을 빼서 이러한 그림을 만든 다음에 저 과정을 반복하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차함수에서 이번에 이 직선을 빼야 돼요. 그럼 두 개를 체크하시면 나머지 두 개는 대칭성에 따라서 되는데 여기에서 이 직선을 뺀 거랑 이차함수에서 이 직선을 뺀 거랑 식은 다를 텐데 그래프의 개형이 정확히 얘와 똑같은 애가 나올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랑 상당히 유사하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서 x좌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바뀌죠? 이 가로에 해당하는 길은 안 바뀐다고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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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2차 식으로 함수를 인수분해했을 때 x에 해당하는 해, 방정식의 해는 달라지겠지만 해 사이의 거리, 간격은 일정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똑같이 두 개가 그려집니다. 어떤 차이만 나오게? 이 값만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적당히 평행이동시키면 다른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다시 2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뺀 함수랑 2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마이너스한 함수의 식을 실제로도 구할 수 있는데 그 함수의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이동시키면 이 두 개의 함수가 겹쳐져 버린다.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차의 개수는 1로 똑같을 거고요. 이 x 사이의 간격 또한 똑같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맨 오른쪽 삼각형만 생각을 해서 다시 중점 잡아서 삼각형 만들고 이때 삼각형의 넓이가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대칭성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 식을 찾아서 이 아래에 쓰세요. 그럼 여러분들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두 번째 삼각형까지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제가 식을 이렇게 썼죠. 자, 다시 써보죠. 이쪽에다가 2분의 1 베타 빼기 알파 2분의 베타 빼기 알파 2분의 베타 빼기 알파. 얘가 첫 번째 삼각형이었고요. 두 번째 삼각형은 이렇게 나오고 4분의 베타 빼기 알파 4분의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개수가 얘는 1개, 얘는 2개예요. 자, 잘 볼까요? x축 가로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배 됐죠? 세로 길이는 여기에서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배가 되면서 4분의 1배가 됐습니다. 가로 길이도 등비수열, 세로 길이도 등비수열이죠? 그럼 곱한 것도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이 적당히 축소가 돼서 두 번째 삼각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수를 볼까요? 첫 번째 삼각형 1개, 두 번째 삼각형 2개, 세 번째 삼각형 아까 그림에서 확인하셨듯이 실제로 계산해 보셨듯이 4개가 나오죠. 개수 또한 등비수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곱해버리면 또 등비수열이 나올 거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 삼각형에 대한 식을 써서 확신을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죠? 이러한 삼각형들의 넓이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면 이 넓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빈칸이 모두 채워지면서 말이죠. 그게 수학적으로 참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이 하나 있었죠? 자, 식을 정리를 해서 8분의 1 되어 있고요. 베타 빼기 알파가 3개 곱해져 있죠. 더하기. 얘는 4인데 2가 곱해져 있습니다. 개수가 2개죠? 그래서 얘는 32분의 1. 마찬가지로 베타 빼기 알파가 3개 곱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형들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면 무엇이 나타날 거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S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S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세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정확히 4분의 1이 곱해져서 다음 항이 나옵니다. 계산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다음 항은 4분의 1이 또 곱해져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몇 S죠? 4분의 1 S입니다. 아, 그렇죠. 너가 4분의 1 S예요. 따라서 4분의 3 S가 얼마다? 얘가 나온다. 4분의 얘를 지우죠. 4분의 3S가 8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나온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약분하시고 3 넘겨주시면 S가 얼마가 나온다? 6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무엇을 한 거죠? X축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무엇을 알면 된다? 2차 함수를 인수분해하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체크하면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개수가 있었죠. 개수. A라고 하는 개수가 곱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A를 플러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정에 A를 곱해주면 되고요. 따라서 넓이가 어떻게 나온다? 넓이 또한 A를 곱한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A가 음수면 어떻게 해요? 음수여도 상관없죠. 음수면 다 와서 마지막에 이 A의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로요. 자, 최종적으로 A가 플러스이건 마이너스이건 우리 그러한 A를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게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자,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식은 얘예요. 자, 어떻게? 이러한 형태의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A가 플러스이건 마이너스이건 상관없어요. 플러스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마이너스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죠. 플러스이면 아래쪽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이면 위쪽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방법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하죠? 최고차항이 계속 필요하고요. 인수분해한 형태의 알파랑 베타가 필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얘를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절대값 A를 써주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매우 쉬운 y는 x 빼기 1 앞에 개수를 2라고 하죠. 이러한 형태의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냥 이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6분의 넓이를 s라고 하죠. 6분의 최고차항 개수 2죠. 절대값 씌워도 2 베타 1 알파 0 1 빼기 0의 세제곱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넓이가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꼭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했던 게 무엇이죠?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얘가 2차 함수여야 됩니다. 많은 개념이 들어갔었죠? 수열,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 등등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결론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용도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